네,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민환 IM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제약바이오주만 보면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있고, 이제 금리 인하랑 같이 올 수 있는 경기 침체를 고려를 했을 때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이외에도 지금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대형주들이 하반기 실적이 견조하게 상반기에 이어서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 R&D 투자의 성과를 이제 FDA 승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텍의 이제 모멘텀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투자자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것이다. 미국 생물보안법 9월에 하원 표결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이 중국 기업들을 대신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더라고요.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 수혜 기대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단계는 상임위원회 다음에 이제 플로어 보트라고 하는 전체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를 하면은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법제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 CDMO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제 대상 중에 우시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우시 앱텍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CDMO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물론 소형 싱글 유즈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장비를 쓰기는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도 할 수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펙트럼을 고려를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은 RNA 치료제를 위탁 생산을 받아서 하는 ST팜 같은 종목들이 반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을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꼽아주셨고요. 개별 기업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관심주로 꼽고 계시는 게 셀트리온. 보니까 2분기에 매출은 좋았지만 좀 수익성은 그래도 좀 떨어졌지만 주가는 좀 버텨주고 있고, 셀트리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업체가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가 했던 것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병입니다. 이제 합병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함으로써 이제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이제 해외에다가 파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중간 마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지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낮아질 거다. 그럼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고요. 이런 합병이 되면서 이제 상각과 관련된 비용이 1, 2분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소가 되면은 3, 4분기부터 합병의 효과가 이제 온전히 나타나는 시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진펜트라의 출시인데요. 이게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이기는 하지만 인필릭시맙의 피하 주사 제형인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신약으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작년 하반기에 승인을 받아서 론칭은 올해 상반기에 됐지만, 이게 이제 PBM이라고 하는 보험 산하에 있는 그 단체죠. 이제 여기서 처방을 확대를 도와주는데, 이제 여기 처방 확대를 도와주는 3대 PBM이라는 곳에 등재가 됐고, 그러면은 미국의 커버리지를 거의 70% 이상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매출이 증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제품의 출시인데요. 지금 적어도 5개 정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올해와 내년에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봐도 미국이랑 유럽, 그러니까 메인 시장에 2가지 정도의 제품이 출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럼 탑라인의 성장과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온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이런 제품들보다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합병과 신약 진펜트라 기대감, 그리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기대감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3공장도 연내 상업 생산 돌입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지금 제3공장 가동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까?
제3공장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 개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산을 위탁을 하게 되면요, 원가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요거를 내부에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가가 낮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이외에도 이제 3공장 같은 경우에는 타이터라 그래서 이제 리터당 얼마의 항체를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원가 측면에서 잘 보게 되는데, 3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터가 개선이 되어서 수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제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타이터가 높아지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원가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탑라인의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3공장에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아까 뭐 후속 파이프라인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 출시 일정 같은 것도 좀 잡힌 게 있을까요? 출시 일정은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출시가 될 것인데, 하반기에 매출이 잡힐 걸로 보는 거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네. 그리고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될 만한 것이 프롤리아, 그다음에 악템라, 그리고 엑스지바 이제 이런 좀 대형 품목들이 출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후속 파이프라인도 계속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셀트리온 얘기를 잠깐 해봤고,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나자 미국 FDA 허가 소식 이후에 강세입니다. 이번 FDA 승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FDA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FDA 병용요법 승인은요, 일단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암 시장인데, 네. 그 중에서도 고형암 시장이 크고 그 안에서도 가장 큰 게 폐암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퍼스트 라인 테라피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환자가 진단을 받으면은 투여하는 약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실질적인 의미 이외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한 약물 중에서 항암 신약으로 승인을 받은 거는,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거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기업이 R&D에 투자를 한 것이 실제 가시화된 결실로 맺어진 게 유의한 사례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저희 바이오텍의 R&D 측면에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실제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측면의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측면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제약 기업들은 신약 개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도 의미를 부여를 해주셨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제2, 제3의 렉나자를 위해서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주목할 만한 후속 파이프라인은 뭘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소형 바이오텍에서 개발한 물질을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사람한테 투여하기 전에 좀 자금력이 있는 유한양행에서 그거를 가져가서 사람한테 투여하는,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유한양행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면은 이제 존슨앤존슨과 같은 빅파마한테 다시 더 높은 가치로 기술 이전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렉나자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좋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또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하고 있는지 좀 주목을 해봤을 때, 딱 유사한 모델이 지금 GI 이노베이션에서 유한양행으로 이전에 기술 이전을 했던 GI301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질환 치료제인 거고요. 폐암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러지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알러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듀피센트라고 하는 글로벌 빅파마인 사노피에서 개발한 의약품이 연간 거의 16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시장의 환자 수를 고려를 했을 때 이 단일 블록버스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블록버스터가 탄생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임상 1상을 유한양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쟁 물질 대비해서 높은 효능 결과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제 유한양행에서 레이저티닙 다음으로 다음 사업 모델로 가져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BD 활동이나 아니면 빅파마와의 컨택도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이프라인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의 제2의 렉나자 알러지 치료제 GI301이라는 물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장중에 100만 원 터치하면서 기대감 좀 높아져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도 단기 서프라이즈 그 이상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항체 CDMO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체의 위탁 생산을 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향후 업황을 잘 보려면은 이 항체 위탁 생산의 수요와 공급을 잘 보면 되는데요. 네. 일단 수요는 견조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연평균 10%의 성장률로 향후에도 2028년까지 중단기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그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의약품이 항체 의약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은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건데 위탁 생산도 커질 거냐? 지금 제약사, 글로벌 빅파마들은 내부에서 이거를 당연히 이제 합성을 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거를 듀얼 소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산을 하지만 외부에 제2의 소스도 만들어내는 이제 구축을 해놓는 이제 이런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요 측면에서는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준으로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CDMO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씨 바이오로직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생물보안법과 같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럼 우씨를 뺐을 때 다른 기업이 이제 론자나 후지필름과 같은 이제 업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스케일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을 많이 이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공장을 증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공장 카파시티를 늘려왔고 우선 이제 내년 4월에 5공장이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송도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6공장, 7공장, 8공장까지도 늘려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카파시티가 빛을 발할 시점이 중단기적으로 도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수요가 견조하게 지금 계속해서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만큼의 캐파를 가진 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 긍정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하반기에도 항체 약물 접합체 ADC와 비만 치료제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ADC랑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글로벌 커다란 트렌드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였지만 ADC 쪽에서 기술 이전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글로벌리 핫한 모멘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국내 종목인 리가켄바이오 역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엘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젯바운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쇼티지 문제도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 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자사 제품인 위고비의 공급을 이제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 카탈란트라고 하는 CDMO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요가 계속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한 빅파마도 공급 측면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국내 기업들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후발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발주자들의 임상 결과가 내년에 도출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이런 이제 임상 결과가 딱 나오는 시점은 내년이고 그 결과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는 조금 후발주자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임상 결과에는 좀 주목을 해보면은 임상 결과가 또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 봤던 미국의 이제 바이오텍인 바이킹 테라피틱스나 이제 이런 업체들이 긍정적인 주가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반기에도 ADC와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좀 후발주자지만 임상 결과는 내년에 좀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달 세계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가 연이어서 개최된다고 하는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관심도 큰 것 같고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랭라자 역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록으로 공개된 내용은 지금 미국에서 연간 8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1위 의약품 타그리소와 이제 단일 품목끼리의 비교한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단일 품목의 허가가 진행된 상황은 아닌데 국내에서는 이제 단일 품목으로 1차 치료제 시장에서 둘 다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글로벌 폐암학회에서 공개가 되면은 처방하시는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마켓 쉐어를 늘려가는 그리고 처방의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폐암 쪽에서는 랭라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에스모와 같은 이제 유럽 학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ADC와 같은 영역에서 글로벌 빅파마가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어떤 약물들이 좋은 임상 결과를 도출해 내는지를 보시면은 그거와 관련된 국내 종목들 선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 주가가 워낙 지금 뭐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투자 전략이 궁금해지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하반기에는 대형주들이 상저하고 실적이 예상이 되어 있어서 실적 시즌에는 대형주들의 실적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랭라자로 인해서 국내 바이오텍의 R&D 모멘텀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이런 바이오텍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성격이 강해요. 개별 기업마다 파이프라인도 다르고 각각의 이제 업력과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도 다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대형주에 주목을 하시되 중간중간에는 각각 바이오텍이 갖고 있는 R&D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대형주에 주목해보고 바이오텍 모멘텀은 개별 기업 간의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IM증권의 장민환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